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CPP 튜토리얼 문서 중 하나인 1인칭 CPP 슈팅 튜토리얼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1인칭 슈팅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카테고리로 게임을 선택합니다. 기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는 CPP 타입을 선택하고 시작용 콘텐츠의 포함 여부를 없음으로 선택한 뒤 FPS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에디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PIE, 플레이 인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 봅니다. WASD 키를 이용해서 월드 안을 이동하거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둘러봤으면 ESC 키를 누르거나 중지 버튼을 눌러서 PIE 모드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의 소스 패널 표시 버튼을 눌러서 소스 패널을 열고 콘텐츠 폴더 안에 맵스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현재 레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항목을 선택하여 레벨을 맵스 폴더 안에 FPS 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디터로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방금 저장한 맵이 기본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줄 차례입니다. 다시 상단 메뉴바에서 편집, 프로젝트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옆의 목록에서 프로젝트 섹션의 맵 앤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맵 섹션에서 에디터 시작 맵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금 저장한 FPS 맵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에디터를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만든 FPS 맵을 기본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팅이 끝나면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닫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게임 모드 클래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임 모드 클래스는 언리얼 엔진에서 게임의 규칙과 승리 조건 등을 정의하는 클래스로 언리얼 엔진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자동으로 기본 게임 모드 클래스를 생성해줍니다. 우리는 이 게임 모드 클래스에 기본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 유형에 사용될 폰, 플레이어 컨트롤러, HUD 등의 기본 클래스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 나면 솔루션 탐색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 헤더 파일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로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되는 기본 게임 모드가 아닌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점검해 볼 것입니다. 헤더의 클래스 선언 하단에 퍼블릭으로 스타트 플레이 함수 선언을 추가합니다. 이 스타트 플레이 함수는 게임의 플레이가 시작되었을 때 게임 모드에서 액터들의 비긴 플레이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 선언을 하고 나면 게임 모드 베이스의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스타트 플레이 함수를 구현하고 G엔진의 애드온 스크린 디버그 메시지 함수로 뷰포트 화면에 로그를 띄우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화면에 로그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PIE 모드에 들어가도 화면에 로그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기본 게임 모드를 사용하고 우리가 만든 FPS 게임 모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ESC 키를 눌러 PIE 모드를 중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의 콘텐츠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CPP 클래스 FPS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 클래스에 우클릭해서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 기반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이름을 BP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로 짓고 블루프린트 폴더를 선택한 뒤 블루프린트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생성한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블루프린트 폴더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저장하고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이제 새로 만든 게임 모드를 블루프린트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프로젝트가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를 기본 게임 모드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차례입니다. 편집 메뉴에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엽니다. 프로젝트 세팅 패널이 열리면 아까 전에 에디터 기본 맵을 설정해준 맵 앤 모드로 가서 기본 게임 모드 드롭다운에서 BP FPS 프로젝트 게임 모드 베이스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닫은 다음 레벨 에디터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뷰포트의 화면 좌상단 구석에서 Hello World, This is FPS 게임 모드라는 문구가 5초간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캐릭터를 만들 차례입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되는 캐릭터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새 캐릭터를 만들 텐데 이 캐릭터 클래스에는 걷기, 달리기, 점프와 같은 이족 보행 동작이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에디터의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운 CPP 클래스 항목을 선택해서 CPP 클래스 추가 창을 띄워줍니다. 그 창에서 캐릭터 클래스를 부모로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새 클래스의 이름을 FPS 캐릭터라고 짓고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의 생성이 완료되면 FPS 캐릭터의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begin play 함수에 아까 전에 게임 모드가 사용 중인지 테스트했던 것처럼 FPS 클래스가 사용 중인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코드 작성이 끝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생성한 FPS 캐릭터 CPP 클래스를 찾아서 우클릭한 뒤 FPS 캐릭터 기반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BP_FPS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블루프린트 폴더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해줍니다. 새로운 캐릭터 클래스를 블루프린트로 확장했으니 이제 이 BP_FPX 캐릭터를 기본 폰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차례입니다. 다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의 맵 앤 모드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디폴트 모드에 접혀있는 선택된 게임 모드에서 디폴트 폰 클래스를 찾아 BP_FPS 캐릭터로 변경해줍니다. 세팅이 끝나면 프로젝트 세팅 창을 닫고 레벨 에디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PIE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뷰포트의 좌상단에 원래의 로그 메시지와 함께 새로 추가한 We are using FPS 캐릭터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5초간 표시될 것입니다. 아직 이동 기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WASD를 눌러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FPS 캐릭터가 제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ESC 키를 눌러 PIE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캐릭터의 이동을 구현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열고 엔진 섹션의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축 매핑에 Move Forward와 Move Right를 추가한 다음 Move Forward에는 W키와 S키를 등록해주고 Move Right에는 A키와 D키를 등록해줍니다. 입력 매핑이 끝나고 나면 매핑에 바인딩할 함수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FPS 캐릭터 클래스의 헤더 파일로 이동해서 Move Forward 함수와 Move Right 함수의 선언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FPS 캐릭터 클래스의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Move Forward 함수와 Move Right 함수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전형적인 FPS 조작법에서 캐릭터의 동작 축은 카메라의 상대적입니다. 전방이란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우측이란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의 우측을 뜻합니다. 캐릭터의 제어 방향을 구하는 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또한 Move Forward 함수에서는 제어 회전의 피치 컴포넌트를 무시하고 입력을 XY면으로 제한시켜 위나 아래를 쳐다보더라도 캐릭터는 땅과 평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수의 구현이 끝나면 셋업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 함수에서 축 매핑과 함수를 바인딩 해줍니다. 코드 작성이 모두 끝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해줍니다.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PIE 모드를 실행한 뒤 WASD 키를 눌러 캐릭터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지 확인해봅니다.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면 ESC 키를 눌러 PIE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은 마우스의 카메라 컨트롤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입력해서 턴과 룩업 축 매핑을 추가하고 각각 마우스 X 입력과 마우스 Y 입력을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과 쳐다보기에 대한 마우스 입력 처리를 하는 코드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베이스 클래스가 카메라 회전 컨트롤에 대한 필수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셋업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 함수로 가서 턴 입력은 add 컨트롤러 yo 인풋 함수와 바인딩 시키고 룩업 입력은 add 컨트롤러 pitch 인풋 함수와 바인딩 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 바인딩이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은 캐릭터의 점프 기능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다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입력해서 액션 매핑에 점프 입력을 추가하고 스페이스바를 추가해줍니다. 액션 매핑을 추가한 다음에는 코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점프 기능 역시 카메라 회전 기능처럼 캐릭터 베이스 클래스에 지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점프는 캐릭터 베이스 클래스의 B프레스드 점프 변수에 묶여 있어서 점프 키를 누르면 이 변수를 true로 변경하고 점프 키에서 손을 떼면 false로 변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FPS 캐릭터 클래스의 헤더 파일에 스타트 점프 함수와 스탑 점프 함수의 선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에 함수를 구현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스타트 점프 함수에서는 B프레스드 점프를 true로 변경하고 스탑 점프 함수에서는 B프레스드 점프를 false로 변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 작성이 끝나면 setPlayer input component 함수에 바인딩 코드를 추가합니다. 코드 작업이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컴파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PIE 모드를 실행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캐릭터의 점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점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ESC 키를 눌러 PIE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의 스켈레탈 메시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시는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지는 메시를 의미합니다. 우선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샘플 메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브라우저의 콘텐츠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 창에 우클릭하여 게임의 임포트를 선택하고 임포트 대화창을 엽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한 제네릭 mail.fb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해서 메시를 프로젝트에 임포트합니다. 임포트가 완료되면 콘텐츠 브라우저의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된 모든 에셋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bp_fps 캐릭터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더블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고 컴포넌트 탭에서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패널의 메시 섹션에서 스켈레탈 메시 프로퍼티를 찾아서 없음이라고 되어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제네릭 메일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뷰포트를 보면 캐릭터의 메시가 콜리전 캡슐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의 G 위치 좌표를 -88로 설정해서 캡슐 컴포넌트에 정렬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캡슐 컴포넌트 안에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가 포함되고 에로우 컴포넌트와의 방향이 일치해야 캐릭터가 월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시 설정이 끝나면 bp_fps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에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 레벨 에디터의 PIE 모드에서 확인해보면 캐릭터를 따라오는 메시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조금만 내려보면 몸통의 메시가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카메라의 위치나 시야 같은 프로퍼티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FPS 카메라를 구성해봅시다. 먼저 FPS 캐릭터 클래스의 헤더 파일의 상단에 엔진, 클래시즈, 카메라 컴포넌트 헤더를 인클루드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uCamera 컴포넌트 포인터 타입의 FPS 카메라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파일의 생성자 함수로 가서 uCamera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캐릭터의 눈 위치보다 살짝 높은 곳으로 잡고 폰이 카메라 로테이션을 제어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여기서 setUpAttachment 함수로 FPS 카메라 컴포넌트를 getCapsule 컴포넌트 함수로 불러온 캡슐 컴포넌트에 붙이려고 시도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스 파일의 상단에 엔진, 클래시스, 컴포넌트, 캡슐 컴포넌트 헤더를 인클루드 선언해주면 해결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컴파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해보면 카메라가 캐릭터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캐릭터의 1인칭 메시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FPS 게임에서 흔히 캐릭터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방법은 전신이 보이는 메시 하나, 무기와 손만 보이는 메시 하나, 이렇게 별개의 캐릭터 메시 2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신 메시는 3인칭 시점에서 캐릭터를 보거나 다른 캐릭터를 볼 때 사용되고 플레이어 1인칭 시점에서 게임을 볼 때는 이 전신 메시를 숨깁니다. 그리고 무기와 손 메시는 카메라에 붙여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에서 맵을 볼 때 플레이어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1인칭 메시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FPS 캐릭터의 헤더 파일로 이동해서 uSkeletal Mesh Component 포인터 타입의 FPS 메시 프로퍼티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FPS 캐릭터 소스 파일의 생성자 함수로 이동해서 1인칭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setOnly ownerC 함수로 이 스켈레탈 메시의 소유자만 메시를 볼 수 있게 설정하고 이 메시를 카메라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인칭 팔 메시의 그림자를 그리지 않도록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getMesh로 3인칭 메시를 불러와서 setOwnerNoC 함수로 소유자는 3인칭 메시를 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1인칭 메시를 캐릭터에 넣어줄 차례입니다. 그 전에 영상 하단의 두 번째 링크에서 1인칭 샘플 메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브라우저의 콘텐츠 폴더 창에 우클릭하고 게임의 임포트 항목을 선택해서 hero fpp.fbx 파일을 찾아서 임포트합니다.
임포트가 끝나면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bp_fbx 캐릭터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더블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패널에서 FPS 메쉬 컴포넌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디테일 패널의 메쉬 섹션에서 없음으로 되어 있는 스켈레탈 메쉬에 히어로 FPP 메쉬를 할당해줍니다. 히어로 FPP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하고 나면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1인칭 메쉬의 위치는 200,0,35로 회전은 -180, 50, -18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엔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1인칭 메쉬를 확인해봅니다. 그러면 뭔가 어정쩡한 느낌의 팔 메쉬가 보일 겁니다. 물론 실제 게임에서는 이렇게 배치해서 쓰지는 않겠죠. 뭐 튜토리얼이니까 그런 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위해서 게임 모드 세팅과 캐릭터 클래스 생성, 이동 기능 구현, 메쉬 세팅 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발사체를 만들고 FPS 게임처럼 발사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